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담은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어제 제가 사실은 이제 10시에 다른 이유로 이제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망쳤겠네요. 네? 아니, 망치기보다도 그 전날 이제 장제원 의원 측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좀 기자회견 먼저 좀 하겠다 양해를 구하는데 느낌상 이제 지난번 이제 페이스북 올리신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제 기자회견 때문에 갔는데 어우 기자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뭐 진짜 뭐 많이 오셨습니다. 결국은 장제원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제 이게 또 뭐 빈손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얼마 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이제 당에서 어떤 혁신의 어떤 이미지를 사람 교체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이제 담을 것이다. 예. 뭐 그런 어떤 말씀 드렸는데 장제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친윤 핵심 의원으로서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본인이 고민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해오고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타이밍을 이제 잡은 것은 아마 제 추측에는 어제가 혁신위원회 안을 이제 최고 지도부에 이제 전달을 한 날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120일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되는 2024년 총선 22대 총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그런 어떤 날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까지 상징적인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혁신위에 이런 어떤 혁신의 어떤 안을 결국은 이제 본인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어떤 결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가까이서 보셨고 또 직접 하는 현장까지도 보셔가지고 더 감회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있을 때는 민주당에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용단을 내려서 불출마를 하니까 또 이제 비우는 것보다는 이제 채우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하는데 사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건 먼 이야기입니다. 2026년도 이야기인 거죠. 장제원 의원이 3년 후에 일을 가지고 불출마를 했다고는 믿지 않고 비서실장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비서실장 가는 것이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지금 현재 굳이 딱 뭘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측면보다는 일단은 어떤 당의 어떤 혁신의 어떤 국민의 어떤 기대하는 것을 본인이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좀 충정해서 결단을 내린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 낙하산 공천 특히 뭐 검사 공천 뭐 용산 공천 이렇게 계속했는데 예. 지금 보시면 이미 용산에서 나갈 사람은 지금 현재 뭐 한두 명 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미 나갈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장관도 이미 나갈 사람 이제 거의 다 이 나간 것이죠. 검사 나갈 사람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한 검사 공천, 용산 공천 이것은 이미 이제 끝난 이야기다, 프레임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장제원 의원은 동료 의원이자 제가 지금 가방이기 때문에 가방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참 정치적 감각이 참 대단한 게 본인이 지난번에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됐습니다. 무소속으로 한번 나와도 될 정도로 지역구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을 좀 희생하고 그래서 또 나중에 새로운 어떤 길을 찾으러 가는 이런 어떤 정치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제 불출마가 당 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민주당에도 엄청난 지금 나비 효과를 저는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런 어떤 혁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결국은 어느 정당이 이제 혁신을 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국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뭐 역대 총선에서 다 이제 입증이 이제 된 바가 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낙연 대표의 뭐 신당 이야기도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정책적인 면, 인물적인 면 이런 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정당과 인물을 심판 내지는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총선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면과 아울러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 그리고 주변 상황이 저는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낙연 대표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지금의 민주당 개딸 민주당은 거의 상당 부분 지금 사라졌다. 예. 예를 들면 어떤 당내 어떤 다양성을 어떤 포용을 하는 거라든지 또 도덕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예. 원래 했던 민주당의 이미지가 지금 다 이제 사라지게 지금 된 거죠. 지금 뭐 당내에서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그 강성 지지층에서 지역구 사무실에까지 와서 막 소위 말해서 땡깡을 부린다든지 또 도덕성 문제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지금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수사 재판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때 2015년도 그런 어떤 당헌 당규에 의해서 기소되면은 그 출마조차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지금 다 지금 사라진 그런 어떤 상태에서 이낙연 대표 표현은 결국은 이제 빼앗아갔다 민주당을 그런 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런 저는 만약에 탈당해서 출마하면 최소한 이제 지금 현재 원칙과 상식에 속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예. 지금 뭐 이미 탈당한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예. 상당수의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합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맞물려 이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만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음 총선에 미치는 예. 파급 효과는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인석 의원 사쿠라 발언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결국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토착개국 하면서. 그런데 또 일본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사쿠라. 예. 그다음에 새천년 NHK 같은 살롱에 가더라도 그런 데 가고 30초 안에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데 가는 게 이제 송영길 대표 김인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등등. 그리고 김인석 의원이 이런 말할 자격이 참 없다는 거는 이미 이제 2002년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배신하고 나가서 정몽준 의원도 갔지만 그런데 과연 이렇게 원조 민주당을 만든 원류인 본류인 이낙연 대표 이런 고민 끝에 하는 이런 결단에 대해서 진짜 까마득한 정치 후배이자 또 본인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할 수 있는 이런 사쿠라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와서는 아마 김민석 의원 굉장히 아마 후회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